자, 고생 많으시죠? 이제 다 왔습니다. 483번. 재건축 결의 당시에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 후 재건축 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 결의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했다면 당초 재건축 결의의 하자는 치유된다, 치료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자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봐봐요. 재건축 결의는 구분수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5분의 4 이상이어야 되죠. 결의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뭐를 하죠? 최고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를 해요. 최고 도달일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는 반드시 회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2개월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재건축 참가를 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다시 2개월 내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관리인이나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그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시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구분수자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시가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40명 중에 5분의 4는 몇 개죠? 5분의 4가 되면 5분의 4는 몇 명 이상이에요? 40명 중에 32명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재건축 결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1명이었어요. 31명. 그러면 재건축 결의 조건을 정족수를 못 갖췄죠? 네. 5분의 4가 안 되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서면 최고하고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시가매도 청구를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 중에 40명 중에 39명이 찬성한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8명, 남은 한 명하고 지금 소송하는 거고, 여기서 8명이 지금 참가로 들어선 거예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이 하자가 이렇게 되면 치유되지 않는다. 여전히 하자 있는 결의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재건축 결의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484번 집합건물법 제48조 2항 제4항 소정의 시가 매도 청구권은 형성권이지요. 네. 자, 그런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몇 개월 내에 시가 매도 청구합니까? 2개월이에요.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제척기간은 2월이다. 485번 집합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하면 족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조차 정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를 했으면 그건 무효예요. 자기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다. 그래도 대충 견적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견적도 안 내놨다 그런 얘기예요. 486번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자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 결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허용됩니다. 487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동에서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동에서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췄다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성립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하나의 단지 내에 5동의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5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5분의 4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만 재건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건물마다 5분의 4여야 돼요? 전체 5분의 4여야 돼요? 마다 5분의 4. 그래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성립했으니까 그 한 동 빼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488번. 이제 다 왔어요. 12개 남았으니까. 명의 수탁자가 등기 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명의 신탁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래요? 수탁자가 등기 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명의 신탁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있지요. 예. 넘겨보시고 489번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 어떤 거죠?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에요. 그래서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를 모방한 형태의 명의 신탁을 해서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돈을 주고 등기를 줘야 되는데 등기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탁자? 을이. 누가 수탁자? 그럼 이거면 실명법 4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기억나요? 네. 처음 들었어요? 다시 해봐요, 그러면. 자, 실명법에서는 첫 번째 신탁행위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탁행위론은 이거는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그래요.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그래서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라면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수탁자.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관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소유자는 누구? 을이죠. 따라서 얘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수탁자뿐이죠. 갑은 대위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시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고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요. 그래서 갑에게 복귀합니다. 법정지상권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얘 둘 사이의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그럼 애시당초 소유자가 갑이었던 겁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 달라요? 다르니까 다이다 똥이다가 아니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첫 번째, 어떤 경우?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담법 적용되니까. 두 번째, 신탁법상에 신탁은 말 그대로 신탁법이 적용되는 거지 이 실명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어요. 이거는 민법이 적용되면 되는 것이지 실명법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실명법 적용의 특례예요. 다시 말하면 실명법은 적용되면 명의신탁 다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다. 어떤 거예요? 종중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탈법의 목적이 없다면 이때 이 배우자는 사실혼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사실혼자는 제외한다 그랬죠. 네 번째, 실명법 4조의 해석이에요. 4조의 해석에 따르게 되면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도 무효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는 유효하고 제3자가 나왔다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이게 실명법 4조의 핵심이에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다시 시작.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그럼 이거 풀어보면 이자간 명의신탁을 한번 보잔 말이야. 이자간 명의신탁은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예요.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했죠. 공식 가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 악이. 어떻게 선의예요? 악이지. 당연히 명의신탁 당사자인데, 그죠?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손해불문하고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무효이니까 무효인 거는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효인 걸 해지하는 거지 무효인 건 해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자 간 명의신탁이에요. 3자 간 명의신탁인데 3자 간 명의신탁은 다시 나눠서 하나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 하나는 계약형 명의신탁이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갑이 매도인이고 을과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 선의 악의. 매도인 알지요. 얘한테 팔았는데 등기는 여기다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 선이라면 등기 유효는 적용되지 않고요.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다만 매매는 유효이지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등기된 게 무효라 그랬죠. 따라서 얘가 소유자고 얘가 얘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갑이 말소 청구 안 하면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게 된다. 다음에 계약형 명의신탁은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을과. 그래서 직접 을에게 등기를 주는 거예요. 다만 을은 갑으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얘가 사는 겁니다. 그럼 얘가 뒷돈 대줬으니까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하시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라는 건 계약명의 신탁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갑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지가 돈 들고 와가지고 지가 사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수탁자고 숨어 있는 건 신탁자란 말이죠. 이때 그러면 등기 유효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데 다만 갑의 돈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그거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예요. 근데 실명법 시행 이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뭐다? 매수 자금이다. 요게 우리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뭐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이때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그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대위에서. 그래서 얘가 말소되면 얘한테 올 것이고 다시 이전을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거예요. 자, 490번.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실행한 자와 대금 부담자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이 경매에 참여하는 게 두려우니까 저한테 돈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낙찰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탁자, 제가 수탁자. 그러면 이건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에요? 계약명의 신탁. 뒷돈 대준 거니까. 491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서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다. 그 을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봐봐요.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는 유효히 있죠. 그런데 이 계약명의 신탁에서만큼은 경매로 낙찰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낙찰을 받아요. 얘가 뒷돈 대주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면서요. 그래서 선의일 때 취득하죠. 설령 얘가 알았더라도 무조건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는. 경매에서는.
근데 사실상 경매에서 얘가 얘들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얘가 알 수가 있겠어요? 채무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설령 알았다라고 해도 취득한다는 거예요. 선의로 봐서. 경매일 때에는. 그게 판례입니다. 492번. 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 명의 신탁이 있었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 493번.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이 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수탁자는 뭐를 부당 이득으로? 매수 자금을. 494번. 등기 명의 신탁일 때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의해서 행해진 부동산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 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무효인 거는 해지가 안 되잖아요. 유효할 때 해지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말소 청구한다. 그래, 이 경우에 얘가 얘한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하고 말소되면 다시 얘한테 이전을 청구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495번.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496번. 계약 명의신탁일 때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상 법률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민법제 162조 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497번. 신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행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96년 7월 1일 이후에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로서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의신탁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명의실명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이 됐는데 96년 7월 1일까지 실명법 시행하면서 96년 7월 1일까지 명의신탁된 사람들 전부 원상복귀시켜라 라고 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듣기를 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예기간 동안에 실명듣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서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했고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실명듣기 전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무효로서 말소돼야 하니까 수탁자로서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무효니까 다. 이해되셨나요? 예. 무효라는 말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고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 넘겨준 것도 무효죠. 그럼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실명법을 95년 실명법 만들면서 2년 동안 당신들 명의신탁한 사람 전부 원위치 돌려놔라 라고 법이 명령을 한 건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적용되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498번.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1항 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무효로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그랬죠? 그죠? 그죠? 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 후에는 매수자금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유예기간이 경과됐다 그랬죠? 그래서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이고 시행 후라면 매수자금인데 유예기간 들어가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실명법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이고요. 실명법 시행 이후라면
매수자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명법 시행 이후인데 유예기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499번. 법제 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신탁자가 금융위로 당해 부동산 등기 이전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라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 자,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죠. 실명법 시행 후죠. 후인데 유예기간 나왔죠. 유예기간 나오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뭐란 말이에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이때는 또 매수자금으로 바뀌어요. 자, 다시 후라면 매수자금이죠. 근데 유예기간 나오면 부동산 자체라 그랬죠. 이번에 유예기간 유예기간이 나왔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예기간만 나오면 이걸로 가는 거고 유예기간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간다? 매수자금. 자, 마지막입니다. 실명법 제5조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그죠? 사실혼자는 빼야 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사실혼자는? 헤어지는 게 쉽잖아요. 법률로는 헤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유예기간을 주고 숙려기간 주는데 사실혼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틀린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틀린 것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